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진짜 오래전부터 7월에 뭐가 있어요. 7월에 이벤트 기다려요 했는데 오히려 그 이벤트를 앞두고는 시장에서는 굉장한 관망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그렇죠. 지난달에 워낙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조금 관망 내지는 그쵸.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도 네. 그렇게 아주 크게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뚜껑을 열고 또 ADR 하이닉스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ADR 관련되는 것이 하이닉스 주가뿐만 아니고 마이크론이나 다른 그 경쟁사들한테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약간의 눈치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 뭐 명석 씨가 나와서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테크하고 비테크 하고의 그 수급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순환매가 좀 순조롭죠. 보시면 미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7,500. 그 국채 수익률 10년물 4.47, 뭐 유가 70불 이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요렇게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우리 같이 반도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 주식을 볼 때는 우리하고 많이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이 팍팍 튀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경계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앞에 강하다가 후반기 약간 약하고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건 걔네들도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과 어떤 이벤트도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크게 한번 이렇게 시달렸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원하게 뿜지는 못하는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런 양상인데 겉으로 봤을 때 미국은 뭐 그렇게 이렇게 난리 날 이슈는 하나도 없어요. 뭐 가치주라든지 약간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장이 그렇게 뭐 잠깐 쉬어도 진짜 말 그대로 쉬는 거지 내려가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갈 때 등폭이 한 섹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밤새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AI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종목 가운데 메모리 종목 두 종목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한 7시 30분쯤 네, 보통 되면 8시 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게 되겠죠. 그 이슈를 이제 앞두고서 아무래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양상들이 네네. 펼쳐졌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름의 이유가 우리 센터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대치가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반에서 탑3 안에 들다가 저 밑에 내려갔어요. 15등, 10등.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났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가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에서 2등 하더니 이제 네. 전교 탑3를 노리는 1등은 아직 아니지만 네.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 상간에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조금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4월 초인가요? 4월 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2분기잖아요. 1분기 나올 때 결과적으로는 50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상당히 낮은 수치에 대해서 맞아요. 생각하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했죠. 그런 거는 서프라이즈하고 그리고 실제 그리고 나서 5월 초 이렇게 넘어갈 때는 빅테크들이 또 투자 계속한다고 커미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5월달 중순부터는 CPU가 대난리를 치면서 CPU 관련되는 주식하면서 우리도 수혜다. 우리 뭐 저기 뭐 기판주 수혜고 삼성전기 수혜고 반도체는 계속 좋고 이게 5월 초 중반이었고 거기에 이제 달리는 말에 뭘 채찍질한다고 5월 27일 날 두 배 ETF가 탕 터져서 한 번 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주가 흐름을 보세요. 사실 6월은 별로 왔다 갔다 했지만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는 기대가
좀 낮다가 기대가 상당히 올라갈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거. 근데 그거 환경에 대한 CPU,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두배 ETF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암적인 역할, 암이라는 캔서가 아니고 명암의 암인데 그다음에 명 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4월 말 대비 5월 말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근데 그 기준 대비했을 때 지금 이익 전망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저께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90조가 나왔고 어저께도 세 군데 나왔는데 83조, 86조, 91조. 사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높은 숫자니까 90조만 보지만 여전히 밑에를 보는 사람도 계시고 사실은 90조도 어저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증권사도 90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상여금을 포함되느냐 안 했느냐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하다가 3개월 전에 전망을 잘 하신 분이 90조를 얘기하니까 그분 전망에 좀 이렇게 가긴 갔던 거죠. 그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대치는 아무래도 서프라이즈의 강도는 이전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사람 심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경계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만큼 반등이 지난주 대비했을 때 내려간 거 대비했을 때는 어저께 오늘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각도는 상당히 미미한 거죠. 미미하다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마이크론하고 이제 샌디스크가 그 전날 빠진 거 대비했을 때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더 빠지거나 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른 거는 딱 미국의 반도체 주식 해봤자 이거거든요. AMD 오른 거죠. AMD 오른 거하고 브로드콤 오른 거는 엔비디아하고 경쟁 가는 관계고 엔비디아가 뭐 저기 그 렉 자체가 예전에 오베론이 아니고 카이버 렉으로 하는데 미뤄졌다는 세미 어널리시스 분석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분석 삼성전기도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에 있는 그 저기 그 무라타라든지 이런 무라타가 아니고 이비덴트 빠진 것도 어저께 삼성전기 빠진 것도 그 카이버렉이 미뤄진다. 카이버렉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HBM4E에 해당하는 루빈 울트라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격 양상되려고 하는 거. 아직 루빈도 지금 생산이 되고 아닌데 그 다음 거 얘기하니까 그 심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경쟁자 되는 거 AMD가 올라가고 브로드컴은 애플하고 무슨 뭐 계약을 맺었다 그래갖고 올라가고. 근데 그것도 많이 빠진 상태로 올라간 거고 인텔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긴 했죠. 인텔 가격이 올라서 그러는데 가격이면 10몇 프로 오른다. CPU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변의 상황 자체는 메모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빠졌느냐 나빠진 건 없죠. 근데 수급과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 또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집중 쏠림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우려. 그런 우려들이 짓누르고 있는 거니까 실적만 가지고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변동성을 겪어왔잖아요. 6월 변동성은 뭐 리밸런싱이다 하면서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근데 7월 들어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이제 계속 수급적인 변수와 함께 메타 이슈도 있고 애플 이슈도 있고 뭐 계속 쏟아지는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악재성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메모리 관련되는 게 악재성이 아니고요. 아까 메타하고 애플은 어저께 주가 봤지만은 그냥 왓치예요. 근데 메타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 분석은 과하거나 메타가 그 캐펙스를 줄일 확률보다는 줄여질 만한 그러니까 캐펙스 본인들이 사용하는 내부 인터널 디맨드가 상당히 적다면은 일로 간다는 가정을 깔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과장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것이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ROI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ROI가 그 메타가 좋아진다면 그렇게 임대 사업을 해서 그 메타가 큰 회사잖아요. 임대 사업을 지금 임박했다. 해서 만약에 돈을 벌어서 얘네들이 ROI, Return on Investment, 회사가 돈 투자해갖고 벌어들인 돈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 하면 말이죠.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 주가가 계속 가야죠. 그렇죠. 갔어요. 안 가고 있잖아요. 메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메타의 그 행보에 대해서 임박했다거나 그거를 엄청나게 파장을 해석하는 건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했느냐? 그 메모리 쪽은 주가가 절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미국의 빅테크 시선. 그리고 그거를 대변하는 미국의 언론과 우리 금융업계의 그러한 시각들과 여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우리한테 억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펀더멘털 다르지만 우리는 주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힘이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매수를 할 때도 낮게 들어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생각보다 높게 되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전에 삼성전자 24만 원 사고 하이닉스를 뭐 150만 원을 산 사람들은 그분들도 뭐 이익이 많이 주니까 화딱지가 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데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펀더멘트 괜찮은데 아까 말한 그런 외부적인 힘, 뷰에 뷰에 대한 다른 의견들. 네, 아니 목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우리나라 시장을 그 약간 투기판으로 보는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의 그것이 주식 수급에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난달에 봤잖아요. 근데 이번 달이라 바뀔 게 있나요? 네. 없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엄청 높아서 코쟁이들 바로 바보야 니네들이 틀렸지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100조냐 90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인식할 만큼의 느낌이 와야 되는 거거나 ADR 때문에 하이닉스 ADR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주가가 약간 약한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메모리 전체적으로 경계감인지도 완전히 드러나려면 ADR 상장하고 나서나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순수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변의 반도체 시장이 이상하게 된 거 없고요. 네. 얘네들의 실적에 대한 것도 없고요. 네. 삼성전자가 85조 나오든 92조가 나오든 하이닉스가 64조가 나오든 68조가 나오든 2분기 실적 그 자체만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7, 8% 올라가거나 그것 때문에 5% 빠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럴 정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수급과 외국인의 시선에 대한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 빅테크 미국의 MAD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포함해서 얘네들 시가총액이 25조 달러고 반도체 시가총액은 미국 시장에서 TSMC 빼고 순수 미국 회사들의 반도체 시가총액은 5조 달러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5배가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섹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식이 삼성에서 잊어버리고 어느 섹터가 한 100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섹터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뭐 한 20이야. 그럼 20 섹터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큰 게 중요하죠. 그렇지. 근데 20 섹터가 요거의 코스트 원가로 부담되면은 여기 우리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탐탁해요, 좋아요, 나빠요. 싫겠죠. 그리고 주가도 이쪽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미국은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걸 하고 있었고 우리가 걔네들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건 현실이니까. 걔네들이 그 시선을 우리가 설득시키거나 바꾸거나 압도할 정도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수급만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이베 ETF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만 올라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펀더멘트를 보면 여전히 싸죠. 근데 여전히 싸다는 것도 계속 아규먼트가 27년까지 실적이 좋다는 건 주가의 85% 정도 저는 반영됐다 보거든요. 누구는 90% 이상 반영됐다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경계성을 얘기하고 80%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실적은 내년도 실적은 하이닉스하고 삼성 합해서 삼성전자 한 550조 이상, 하이닉스 한 400 얼마 하면 거의 1000조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안 사거나 못 사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8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30% 이상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30% 빠진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믿고 싶은 거는 지금 반도체 가격을 2년치, 3년치를 락킹하는 못 도망가게 하는 그 롱텀 장기 공급 계약 자체가 가격을 30% 내려갈 것도 거의 안 내려가게끔 가격을 픽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아직 50%가 아니에요. 지금 20%에 대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올라가고 그게 돼지면은 점점 사람들은 야 옛날하고 다른 사이클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있건만 지금은 자체는 아주 압도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이 아니고 베어 사이드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은 28년에 대한 수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은 또 웬만하면은 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계속 경계를 주면서 실제 그런지 걔네들도 몰라요. 하지만 빅테크 쪽에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AI 전체 산업을 키우고 GDP를 성장하는데 기여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쪽이 다 뺏어가면서 우리가 아니고 걔네들 입장에서 빅테크의 주가에 흔들리는 거 이거 힘들어하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지. 그거의 그 헤게모니 그 수급이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그 필요성과 함께 6월 달에 많이 반영됐다. 그러면 희망컨대는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의견에 대한 약간 불일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것도 피크아웃돼서 7월 달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집중해서 반응을 하면은 내려간 거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게 우리 측에서는 얘기하는 그쵸. 건데 그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렸던 이유들은 모든 것은 결국에 숫자로 증명을 해낼 거다. 그렇죠. 이고 사실 QOQ로만 따져도 50조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뭐 충당금을 포함해서도 지금 100조 안팎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배 증가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은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메모리 기업들은 변함이 없는 거는 맞는데 그 미국에서의 M7 종목들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심리 자체가 국내에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도 분명한 영향이 있어서 지금 좀 눌리는 거다. 우리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도 이번에는 주가가 뭔가 팡 하고 반응을 보이기가 좀 제한이 그건 봐야 있겠네요. 되죠.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위시로 하는 네네. 그 글로벌 큰 자금들이 자금이 결정을 어떻게 하겠죠. 움직이는가. 하지만 이제 6월달에 그런 많이 네. 겪었으니까 네네. 그 변동폭이 좀 줄어지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쵸. 그래서 그게 두 가지죠. 우리 수급적으로 우리가 예탁금 자금이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걔네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떡하죠? 우리 내부적으로 잘 해야 버텨야죠. 되잖아요. 근데 두배 ETF, 아니 두배 ETF가 뭐지? 우리의 그 예탁금 자금이 조금 아직은 크지 않지만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주식을 사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더 이상 안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네.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두배 ETF에 사람들이 이제는 또 약간의 많이 당해서 그러신지 대부분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성토하거나 뭐 국가 자체 정부에서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생각이죠. 저거 손보면 들어가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배 ETF하고 우리 그 예탁금의 흐름 같은 게 수급적으로 어떤 변수를 야기시키는지 긍정적으로, 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측면의 기대 내지는 지켜볼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말고요. 그쵸. 그러니까 CPU 가격이 오르고 아까 뭐 업체들 얘기 나온 건 나쁜 건 눈을 씻고 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트 실적이라는 거는 그 지난달에 투입하고 몇 개월 전에 했던 웨이퍼 투입하고 커스터머 관계 뭐 다 3년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현실 거지. 주가는 뭐라 그랬지? 주가는 항상 미래를 땡기잖아요. 미래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우려도 땡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지금 펀더멘트 말고 미래에 대한 펀더멘트 베팅이 교집합이 돼서 미래에 대한 펀더멘트를 예상하고 우려해가지고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거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품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발표되는 순간에 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만약에 잘 모르지만 뭐가 발표되게 돼 있어. 어디 수주 따게 돼 있어. 근데 수주를 못 딴다고 생각했어. 수주를 못 딴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 실적은 엄청 좋은데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실적에 대한 성적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빠진 거잖아요. 근데 뭐 수주 못 받는다는 게 확인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주가가 거꾸로 오르죠. 그럼 뭐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이 어저께 90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90조가 나온 데서 이거 갖고만 5% 4% 올라갈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어떡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지금 85조 90조 실적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저간의 펀더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센티먼트가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게 아까 eBay ETF 포함해서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사고 나서 안 올라가면 다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뭐 전쟁이 펼쳐지고 뭐 금리 흐름이 부정적이어서 매크로 변수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는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펀더멘털 변한 게 있나를 계속해서 시장에 질문을 던졌고 그 숫자들을 증명해내는 걸 우린 보면서 계속 주식을 사 모았고 따라왔죠. 근데 앞으로는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어도 말씀해 주셨던 빅테크 단에서의 그 불편함에 대한 그 시각들이 전 세계 금융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면 근데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방어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게 또 여력이 지금 살짝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과거처럼 펼쳐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좀 머리가 아픈 게 네. 사실은 펀더멘트 반도체 업체들 실적과 이번 달 실적 더 좋아지고 CPU 가격도 오르고 하잖아요. 네. 좋아요. 원래 그렇게 충돌될 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유가 내려갔죠. 네. 68불이잖아요. 네. 미국 국채가 4.5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치주의고 넘버가 다른 데서 나오는 주식들이 있으면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어디든 간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주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이 전체로 괜찮은 거고 우리는 이게 안 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있는 건 그래도 2분기니까 2분기 실적 좋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화장품도 실적 좋거든요. 네. 수출 데이터 나왔듯이. 그쵸. 조선도 실적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오션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맞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방산도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종전한다고 해서 미리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섹터의 그 전체 섹터의 규모가 반도체 대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만약에 빨리 3% 5% 10%안 오르면 변화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갈 데가 네, 네. 안정적으로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성하이닉스를 실적이 그쪽이 너무 잘해갖고 실적 베이스로도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는데 비중이 높아지는 게 저절로 삼성전자 집중도로 되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실적이 좋으니까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섹터 쪽에서 돈을 그만큼 벌면은 집중도가 높아지는 각도를 좀 완화시키면서 가면 좋을 텐데 완화시키지 못하고 아직 실적은 덜 따라오지 않습니까? 바이오건 뭐 2차 전지건 봤을 때 실적이 덜 따라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소부장도 사실은 미국 주식보다 비싸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건만 미국 주식이 20배가 안 되거든요. 밸류가. 근데 우리가 20배, 이제 많이 내려와서 소부장이, 이제는 소부장을 딱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이제는 많이 싸져갖고 싸진 주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덜 부담되는 게 있고, 여전히 부담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 군데가 코스닥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외부적인 거는 유가도 내려가고, 금리 환경도 나빠지지 않고, 최근 나오는 게 금리 인상은 어렵고, 아니, 인하는 어렵더라도 인상은 미국 봤을 때 안 할 것 같다. 뭐 여러 여건이 오늘도 뭐 서비스업 지수도 약간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게 아니면은 사실은 매크로 환경적으로는 한 달 전보다 어떡하죠?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향유할 만한 섹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쏠림을 그럼 더 덜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로 한국말로 기억 안 나는데 뭐지?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끝나고 나서 in hindsight 네.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두배 ETF가 그 타이밍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여파 포함해서 그 이런 것 때문에 쏠림을 더 가속한 거 맞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쏠림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쏠림이 가속화되니까 다른 섹터로 더 못 가잖아요. 소외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매크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가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 90조 이상 나오고 하이닉스가 ADR 뭐 225만 원인지 거기는 10분의 1이니까 22만 5천 원. 아직 그것도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그것도 내일 모레 확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눌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 기술적으로 너무 따지지 마시고 확정이 원래부터 네. 10일이면은 하루 전에 될 수도 있고 이틀 전에 되고 어저께 주가도 확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됐을 때 250만 원 어쩌고 할 때도 확정된 거 아닌데. 네. 그렇죠. 자꾸 우리가 너무 자기가 샀다는 것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는 다른 정보가 안 들어온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러면은 펀더멘털적으로 수렴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이번 주 실적 오늘 나오고 하이닉스 ADR 하고 나서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거 주가들이 어떻게 서럽게 다리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확인돼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낮게 산 사람들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약간 위기스럽게 했었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228만 원, 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낙폭했던 거고. 문제는 이게 좀 해결되고 나서도 좋게 ADR되고 실적 발표됐는데 각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6월 초에 생각했던 우리 뭐 MSCI 편입한다든지 환율이 만 1,500 이하 되면은 네. 우리가 다시 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6월 초 한 달 전에 방송에서 7,200에서 9,500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유니스를 관계없고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저가 갖고 있는 7,200, 9,500에 9,2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환율도 여전히 높고 MSCI도 안 되고 매크로뷰가 제가 우려했지만은 시장에서 덜 우려했던 것보다 더 세게 이런 리밸런싱이 나온다는 우려 때문에 네. 어저께 좋은 얘기 나왔죠. 국민연금이 뭐 임시 유예한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떠나서 다행스러운 거죠.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은 좀 그렇죠. 덜었어요. 그게 8천 밑으로 가거나 8천 근처로 가면 네. 언제든지
더 사야 되거나 그렇죠. 못 판다는 거를 딱 명시한 거는 마찬가지 법적으로 안 됐지만 근데 그게 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텀이 되는데 바텀이 되는 거하고 올라갈 때 9,200, 300을 편안히 갈 것이냐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7,200, 9,500 갈 때 매크로도 이게 유가도 내려가고 우리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9,500이 6월 달에 안 되더라도 한 7, 8월 달에 된다는 게 제 전망이었고 근데 지금 지난 일주일간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실적 나오고 뭐 발표되는데 매크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은 9,500 제가 생각했던 그거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굿자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보고 저는 결정할 건데 밑에 바닥은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7,200, 7,300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가 매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9,500을 편안하게 안전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의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론 네네. 지금까지는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주가가 쉽게 더 빠르게 예전처럼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 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에 뭐 SK하이닉스, ADR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네네. 한다면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의 시그널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죠. 뭐 그 반응을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아는 거 실적과 ADR 나오는 거 다 알았으니까 네네.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 아까 두 배 ETF에 대한 손보는 거, 네. 그다음에 국내 예탁금이 안 빠지거나 그렇죠. 이런 게 우리 단기적으로 좋고 국민연금을 유예시켰다는 거, 그거는 파지티브하고 단기적으로. 네네. 이 상태에서는 바닥은 이제 확인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아니겠냐. 그쵸. 저거는 7,700, 7,600, 7,500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막아줄 거다. 하지만 이게 환율도 1,500 이하 내려가면 한번 부스트업이 될 수 있는 효과예요. 근데 1,500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외환 첫 오픈됐는데 24시간. 네. 어땠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못 봐서 네. 못 봤는데 뭐 원래 1,530 정도니까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하이닉스가 ADR 발행해서 들어오면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맞나? 그 43조가 45조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환율 따라 하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그거 한 30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 안 되죠. 300억 달러 안 되죠. 그렇죠. 300억 달러가 45조니까. 그 하여튼 돈이 그 정도 들어오면 단기적인 그 환율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눈치 보기 때문에 환 시장도 이것도 이게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계점은 우리가 그 전에 리스크라이스 1480 기억나세요? 1480. 이미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1480 이하로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네. 근데 그게 이번 주 다음 주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니면은 계속 그러면 그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럼 1,000수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7월 말에 빅테크 업체들 실적 나올 때 메타도 29일이고 하는데 걔네들이 우리 그 AI 투자는 진짜 계속 그냥 할 수밖에 고고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미트를 해주는 거. 다른 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 그거 해주는 것만큼 큰 건 없거든요. 네. 그때까지 뭐 또 눈치 작전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 메타와 애플이 아무래도 이런 이제 뭐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모리 수요를 촉발해 낼 만한 AI 산업에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런 우려가 좀 그러니까 잠재워질 거다. 증권사에서 금융에서 JP 모건이나 UBS다 뭐 여러 군데 얘기하는 게 아무리 떠들어도 네. 심리가 이렇게 된 거는 실제 업체들이 입에서 나오는 강력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샌디스카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말의 그 강도에 대한 믿음성이 사람의 신뢰도가 한 그쵸. 3배는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분들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숫자를 보고 환호를 한다라고 해도 네네. 우리가 섣부르게 막 따라가거나 과거처럼 또 4월, 5월처럼 달려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려울 돌이켜 수 보라 있겠어요. 아까 말했는데 4월 5월 달릴 때 삼성전자 실적만 갖고 달린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4월 말일날 실적 나올 때 그 네. 전후로 해가지고 네. 빅테크들이 무슨 코멘트를 했는가. CPU에 대한 게 그 CPU가 장난 아니고 GPU하고 1대4가 아니고 1대4 네네. 그런 것이 그 즈음에서 나왔단 같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실적이 앞으로 더 삼성전자가 90조 나오고 얼마 나오든 3분기에 한 110조 나오고 4분기에 한 130조 나오고
그렇게 예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올해 350조, 60조가 아니고 400조 가까이 부른 데도 꽤 나왔어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그건 미래 펀더멘털이잖아요. 미래 펀더멘털을 뒷받침하거나 기대를 부풀리게 하는 일본 실적 말고도 그렇게 하는 정황이 어딘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치 5월달처럼. 네. 그럼 뭐가 나오냐? 그게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외부의 저간의 힘에 의해서 네, 왔다 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플로우가 오늘 마침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7월 말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근데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인텔의 CPU라든지 가격 올리는 거, 뭐 MLCC 초소형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BB 레이셔, 북투비 레이셔 수주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정황이 많은데도 네. 사람들이 그거에 확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만 믿고 못하는 거야.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됐기 그쵸, 때문에. 그쵸. 더 큰 빅 마우스가 얘기를 해야 된다. 마치 4월 말처럼. 네. 네, 그런 얘기죠.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빅 마우스 재는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고 내가 샀다고 바로 5% 10% 올라가는 포각은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4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저항이 따라주면은 가는 건데 네. 그게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예측이 아니고 그 장담할 수는 없죠. 희망은 다 좋게 드리죠.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아니, 어저께까지 하나오션하고 그거하고 뭐 1대 수주 2였다며. 못했죠. 아니면 나눠 가질 수도 있다며. 근데 결국은 못했죠. 뭡니까? 다 우리 아전인수거나 우리가 희망사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가 하면 나는 리스크도 보고 뭐 긍정적인 희망적인 내용도 같이 봐서 요거를 한번 조절해 볼 거야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구간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들만 듣기에는 조금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맞아요. 한다. 공통적으로 공포에 팔면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탐욕에 뽕 왔을 때 사면 안 되는데 네. 그거 알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전 못하니까 투자 안 하잖아요. 농담이고 못하게 돼서 못하는 건데 그 자신 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거가 연습이 되거나 익숙해지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의 지속성에서 네. 운 좋을 때 말고 네. 얼마나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는 비슷하니까. 자, 이번 주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빅마우스의 움직임들이 같이 더해진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세가 좀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있을지 없을지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항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현 센터장님과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반도체 IT 투자 교실을 통해서도 늘 공부하고 계실 텐데 주식할 때 제일 싫은 말이 공부하라라는 건데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주옥 같은 분들의 구독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이건희 대표, 김장렬 센터장, 박병창 대표, 이선엽 대표, 장우진 대표, 박명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구독 서비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